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조병옥 교수입니다. 방사선 과피폭 시 피부, 뼈, 장기 등의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시 안전행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안전관리를 알아볼까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방사선 관리구역을 출입할 때 약 15단계의 절차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사선 작업 허가서 RWP에 따라서 계획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방사선 작업 허가서에 예상 방사선량 평가 및 방호 조치를 검토하여 기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전 방사선 관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개인선량계 TLD를 착용합니다. 이 개인선량계는 인체의 방사선 피폭을 측정해주고 인체의 과피폭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작업에 따라 방호용품을 지급받고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직독식 개인선량계 ADR을 수령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 자신의 방사선 피폭량을 15 내지 30분 단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포켓 도시미터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방호복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단순 작업이나 현장 순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방호용품이나 물품 역시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호복,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양말, 보호도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관도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구역에서 방사선 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출입 전산 시스템에 ADR을 삽입해야 합니다. ADR이 삽입되면 문이 개방되어 출입이 허용됩니다. 방사선 작업은 계획된 내용대로 허용한 공간 내에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관리구역 내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씹지 말아야 하며 상처 부위는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계획된 작업이 끝난 이후 퇴소 시에는 방호복과 방호용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TLD와 ADR은 빼서 검사대에 놓고 머리에 착용한 후드부터 방호복, 신발, 양말, 그리고 장갑 순으로 벗으면 됩니다. 이후에는 오염검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오염된 경우는 재염 처리를 한 후 안전 범위가 되어야 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시간 동안 받은 방사선 피폭량을 ADR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켓 도시미터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동 전신 오염 감시기를 통해 방사성 오염을 다중으로 확인합니다. 자동 전신 오염 감시기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머무르면 자동으로 오염 여부를 체크해서 알려주죠. 이렇게 하여 방사선 오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ADR을 전산 시스템에 꽂을 경우에 자동으로 문이 열려 방사선 구역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이 작업 시간과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성 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오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작업 후 먼지나 땀을 제거하기 위하여 샤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발전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15단계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인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니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어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 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적으로는 인간의 안전행위에 대해 방사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크게 4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방사선량 및 방사성 오염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그리고 피폭 저감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사선량 및 방사성 오염 측정입니다. 방사선량률과 방사성 물질의 오염은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규정대로 측정 위치,
그리고 주기 등을 준수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방사 선량률은 렌트겐 퍼 아워, 시버트 퍼 아워 단위로, 그리고 방사성 오염은 CPS, CPM, 베크럴 퍼 스퀘어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둘째, 건강 진단입니다.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또는 방사 선량률을 초과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직업력 및 노출력,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그리고 혈액 검사와 진찰 등이 있습니다. 셋째, 피폭 관리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1년간 50mSv, 5년간 100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업 시 반드시 개인 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하는데요. 개인 선량계는 가슴 부위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매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폭 저감화입니다. 방사성 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 방사선량을 가급적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요. 이를 위해 방사선 방호 3대 원칙을 항상 중시해야 합니다. 방사선 작업을 할 때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은 짧게, 방사선 피폭 온으로부터 거리는 멀리, 그리고 방사선 피폭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차폐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두 방사선 피폭을 저감시키기 위한 내용들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연구, 의료,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의료, 산업 분야에서 방사선을 사용할 경우에도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와 기본 원리는 유사합니다. 작업을 위해 방사선 관리 구역을 출입하려면 각 시설마다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등록된 방사선 작업 종사자만 출입할 수 있으며 방사선 측정, 건강 진단, 개인 선량계 착용, 그리고 피폭 최적화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방사선 종사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신규 방사선 종사자의 등록 허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의사의 판정을 받고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모두 마치면 개인 선량계를 지급하고 교육한 후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지속하며 종사하게 되죠. 그럼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요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시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화장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작업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물질, 유언물 등 비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종료한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하겠죠. 임신이 확인된 자는 사전에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인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행위에 필요한 정보나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때부터 공부하여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여러분께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되기 위한 법정 교육을 이수받아야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만큼 방사선 안전의 처음과 마지막은 본인 스스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학생 때부터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